오븐에서 막 꺼낸 뜨거운 빵은 껍질이 팽창하면서 타닥타닥 슉슉 소리를 낸다. 선반 위에 한 줄로 늘어놓은 빵에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멀리서 박수갈채가 들리는 것 같다. 그게 빵의 노래, 빵의 마법이다. 엄마 아빠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프다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게 다 소셜미디어 때문이라고,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늘 나를 도와주었다. 내 인스타그램 피드는 빵과 베이커리와 요리사와 레시피와 요리 도구와 재료로 가득했고, 그 모두가 나를 기죽게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아픈 걸 회복하고 밖으로 나가 베이킹에 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게 했다. 세상에는 내가 집에서 머리만 싸매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멋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편안한 곳에만 머문다면 닿지 못할 일들이었다.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로를 주는 빵집 오렌지 베이커리입니다. 키티 테이트와 엘 테이트가 함께 쓰고 이리나가 옮겼으며 펴낸 곳은 윌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4살 딸 키티와 그의 아빠 엘입니다. 키티는 항상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고 사랑스러운 빨강머리에 수다스럽고 죽은 깨가 많은 유쾌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봄부터 키티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산만해졌으며 창백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인 엘과 케이티는 키티의 변화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였지만 키티는 불안에 떨었고 집을 나서는 일조차 버거워하게 되어 학교에 다니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부부는 어떻게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엘은 키티가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주려고 여러 시도를 하던 중 빵 굽는 것에 키티가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빵을 구우며 위로와 치유를 받으며 베이커로 성장해 나가는 키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줄거리를 전혀 모른 채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 14살 키티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지 상상조차 안 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지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너무나도 공감되어 낭독해야 할 부분을 고르며 하이라이트와 메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첫 번째 완독을 하였습니다. 읽는 내내 키티를 응원하게 되고 부모와 다른 가족이 느꼈을 슬픔과 절망을 공감하며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은 책입니다. 책에서는 엘과 키티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글씨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로 최대한 구분하여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 실려있는 레시피 중 소다빵과 진저너트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설픈지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키티. 마치 블록 하나를 너무 빨리 빼내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진 젠가처럼 나는 무너졌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9학년이 된 뒤로 나는 엄마에게 몇 년이나 더 학교에 다녀야 하느냐고 계속 물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런 굴뚝 같은 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천천히 나를 지워가기 시작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한 번씩 공황 발작이 왔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겁이 나고 자신이 없고 이 세상에 조금도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면
늘 똑같은 오렌지색 멜빵 바지를 입었다. 어느 날 아빠가 빵을 만들었다. 반죽에는 부드럽게 기포가 일었고 기포 하나가 터지면 다른 기포가 일었다. 반죽은 살아있었다. 아빠가 오븐을 열면 빵에서 듣기 좋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빵의 노래를 들으면 목덜미 털이 곤두섰다. 꼭 연금술 같았다.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정말 찬란하게 변신했다. 지푸라기로 금을 만들어내는 동화 속 소녀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빵을 구웠다. 아빠 엘, 우리 가족은 빵을 정말 좋아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키티 빵 굽는 속도는 따라잡기 어려웠다. 이웃에게 혹시 빵을 원하는지 물어보자고 아내 케이티가 제안했다. 키티, 나는 매일 빵 굽는 시간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반죽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구울 곳이 없었다. 오븐이 더 필요했다. 그때 줄리엣 아주머니가 먼저 제안을 주셨다. 나는 아주머니는 식구들이 주방을 쓰지 않는 밤까지 기다린 뒤 종종 걸음으로 길을 가로질러 그 집으로 가곤 했다. 점차 내 빵을 찾는 이웃들이 늘어나서 캐서롤 냄비를 엄청 많이 샀고 두 집 아래에 사는 살럿 아주머니와 필립 아저씨에게 그 집 오븐을 써도 될지 물어보았다. 매일 저녁 나는 부드러운 파자마를 입고 품에는 캐서롤 냄비를 안은 채 조용한 요정처럼 여러 집 사이를 오갔다. 이렇게 빵 구독 서비스가 탄생했다. 여기서 잠깐 가족 소개를 해볼게요. 아빠 엘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엄마 케이티는 암투치 자선단체에서 일했으며 딸 아그네스와 아들 엘버트도 학교 공부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스파키와 엄마 고양이 스머지, 또 그의 아들 오디도 함께. 키티가 아프다는 것을 깨닫기 몇 달 전에 반려견 시비를 하나 더 들였는데 그 시비가 문제였습니다. 아픈 키티도 벅찬 식구들에게 시비를 찾아다니기 바빴거든요. 키티가 사는 곳은 영국 옥스퍼드의 와틀링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키티가 진심으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책 여러 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헷갈려서 자꾸 앞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름이에요. 사람, 반려동물 이름뿐 아니라 키티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빵 반죽에 필요한 천원 효모 스타터는 퍼거슨, 처음 산 오븐 로프코는 루스, 반죽기는 마고, 냉장고는 버사, 자동차 배는 도도, 빵 굽는 건물은 스카우트. 어때요? 여러분도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이야기 전개를 놓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다시 키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누군가는 키티를 돌봐야 했기에 아빠 엘이 전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때의 엘의 심정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빠 엘, 돌아보면 내가 집착했던 게 이상할 정도다. 나는 50살이었고 통장의 잔고는 거의 4자리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제 직업도 없었다. 키티에게 희망과 가이드를 주기 위해 온갖 은유와 비유를 동원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키티에게 가닿지 않고 자꾸 미끄러지는 듯했다. 빵 굽기는 나뿐만 아니라 키티에게도 휴식이었다. 키티가 유일하게 반응했던 제임스의 찬란한 빵을 참고하여 새로운 빵을 도전해 보았다. 다른 빵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지만 감히 시도도 해보지 못한 빵이 있었으니 바로 샤워도우였다. 한두 번 샤워도우 스타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지만 스타터가 아니라 거의 사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회색빛 점액질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기로 하고 주문을 했다. 키티, 나는 사워도우에 대해 그다지 안달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빵의 맛이 아니라 스타터였다. 여기서 스타터는 물과 밀가루로 만드는 발효종으로 이스트를 대신하는 천연 효모를 뜻한다고 합니다. 배송된 스타터를 나는 퍼거슨이라 불렀다. 그는 내 모든 것이었고 그를 생기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임무였다. 매일 아침 나는 퍼거슨에게 100ml의 따뜻한 물과 같은 양의 밀가루를 공급해 주었다. 나는 주방에 혼자 있을 퍼거슨 걱정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밤 주방에 놓인 푹신한 벤치에 털 담요를 깔고 거기에서 잤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이 했고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퍼거슨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이 훨씬 잘 왔다. 가족들은 내가 주방인 벤치에서 잔다는 사실을 아무 말 없이 묵인해 주었다. 내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걸 받아들여 준 것처럼. 덕분에 나는 머리가 덜 아팠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뿐이었다. 빵 구독 서비스 덕분에 밖으로 나갈 자신이 생겼다. 사람들이 내 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빵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는 장면을 상상했고 그 생각만 하면 파란색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두 다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이 무렵 구독 서비스에 이름이 필요했는데 키티가 항상 오렌지색 멜빵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오렌지 베이커리로 정했습니다. 키티는 체드의 책에 푹 빠져 그의 기술을 양말을 이용하여 반죽 접기 연습을 합니다. 키티, 그는 반죽이 살아있다는 철학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며 최대한 정중하게 반죽을 대하고 반죽을 두드러 패거나 짓이기지 않고 반죽을 잘 접고 사랑해준다. 나는 반죽을 존중할수록 빵이 훨씬 맛있어진다는 체드의 철학과 그의 책을 사랑한다. 퍼거슨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원에 있는 사과로 다른 스타터를 만들어 주었다. 그 스타터의 이름은 뮤리얼이었다. 내가 반죽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퍼거슨과 뮤리얼에게 물과 밀가루를 넣어주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반죽을 뒤집어 주러 갔다. 저녁에는 반죽을 재우러 가야 했다. 반죽에겐 내가 필요했으므로 단계를 빼먹거나 집중력을 잃을 여유가 없었다. 아빠 엘, 로브코가 도착했다. 오븐은 유리 눈을 가진 커다랗고 네모난 회색 로봇 같았다. 내가 할 일은 매일 밤 우리 집에 불이 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이웃에 사는 전기기사 사이먼에게 전기구조를 선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로프코 사용법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키티가 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요하게 찾아내 마침내 근거리에 있는 로프코를 사용해 제빵 수업을 하는 데니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이동이 문제였습니다. 키티가 차를 오래 타면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키티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떠나보기로 합니다. 준비물은 빵 구울 반죽을 만들어 반해통 10개 담아오기였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약속을 화요일로 착각해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빠 엘, 나는 어쩌다 상황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내 딸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큰 산을 넘어왔는데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48시간 뒤에 똑같은 준비와 여정을 반복해야만 했다. 나로선 뭐라 할 말이 없었고 키티를 지켜보느라 가슴이 무너졌다. 키티가 숨김없이 드러내는 공포를 보고 있자니 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키티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베이킹이 그나마 두려움과 공포를 덜 느낄 수 있게 막아주고 있었던 거였다. 이 부분에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돌아오는 길에는 키티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츠 베이커리에 들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키티는 베이커가 오븐에서 빵을 꺼내는 장면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키티, 나도 이 근사한 공간에 카운터 뒤쪽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일부가 되고 싶은 세상을 만났다. 그곳에서는 내 불안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틀 뒤 데니얼을 다시 찾아갔고 덕분에 로프코가 덜 무서워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로프코의 이름부터 지어주었겠죠?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 덕분에 한 번에 빵 12덩이를 구울 수 있었고 빵 요청도 쇄도해 자전거만으로는 배달을 다 해낼 수가 없어 드라이브 스루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거창하지만 오래된 캐비닛에 칠판 페인트로 칠한 뒤 집 옆에 세워두고 사람들이 캐비닛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든 빵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키티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 이웃 사지 아저씨와 짧은 여행으로 아저씨의 친구 부부가 키우는 돼지를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키티의 사워도우를 판매도 해보게 되고 선주문 시스템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주문을 받아 많은 빵을 팔게 되었습니다. 또한 팝업 매장을 열어보라는 제안도 해주었죠. 2주의 휴식 후 팝업 매장을 열 공간을 찾게 되고 사람들에게 팝업 매장의 소식을 알리는 방법으로 오렌지색 폼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키티는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500개나 되는 오렌지색 폼폼이 마을을 점령하는 상황을 이웃들이 받아들여 줄까 불안했으나 다행히 와틀링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폼폼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팝업 당일 사람들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섰으며 모든 빵을 만드는데 24시간이나 걸렸지만 다 파는 데는 23분 만에 솔드 아웃.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함께 걱정하며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키티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6시간의 긴 파리 여행 티켓을 아빠에게 건네는 부분에서는 14살 소녀가 아니라 아빠와 대등하게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 미리 베이커리 목록도 조사하고 뭐든지 베이킹에 대해서는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실천해보는 실행력까지 완벽한 성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인생의 프레임으로 보면 키티는 아픈 게 확실한데 키티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었다는 생각이 책을 읽을수록 들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느낀 감정을 다 전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면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키티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키티. 파리 여행 덕분에 크루아상 페이스트리를 만들어 볼 결심을 하게 됐다. 그 사이 반죽기 마고도 생겨 팔도 아프지 않고 시간도 절반으로 절약해 반죽을 2배나 더 만들 수 있었다. 아빠 L. 키티가 새로운 베이커리를 보러 갈 때마다 팝업 매장에서 시험해 볼 아이디어를 가득 안고 돌아왔고 빵 굽는 실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았다. 키티는 어떤 맛들이 서로 어울리는지, 반죽을 얼마나 오래 오븐에 둬야 하는지, 어떻게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제 삶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키티와 나는 주중에 여러 빵을 실험하곤 했고 사람들이 마법 캐비닛에서 주문한 빵을 가져가는 구독 서비스도 계속 이어나갔다. 매주 토요일에는 팝업 매장을 운영했다. 키티의 우울증은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2가지 문제는 애써 무시했다.
첫 번째는 키티의 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키티와 함께 빵을 구우며 일을 상당히 오래 쉬었고 얼마나 더 오랜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다. 키티, 나는 베이킹의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고 싶었고 더 배우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빵을 만들고 싶었다. 얼른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여전히 14살이었고 아빠와 엄마는 내가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빵뿐이었고 더 하고 싶은 일은 베이킹뿐이다. 아빠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팝업 매장에 온 손님으로부터 가게 임대 제안을 받은 명함을 보며 이것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데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아빠 엘, 번화가에 가게를 여는 건 주간 팝업 매장이나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한층 더 전념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내게는 공포로 다가왔다. 우리는 일주일에 나흘만 가게 문을 열기로 했고 키티는 빵을 구우며 동시에 어떻게든 교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이커리를 차릴 돈조차 없었다. 보증금과 온갖 수수료 외에도 5,000파운드 이상은 들더했다. 우리가 그 돈을 마법처럼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다행스러울 지경이었다. 우리에게 무리였다. 하지만 아빠의 바람과는 다르게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해보라는 앤드류 아저씨의 조언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계획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싶으면 약간의 돈을 기부받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키티는 오렌지가 집에서 나와 통통 튀어가다 스파키의 등을 타고 얼마쯤 간 뒤 마침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게 창문으로 굴러들어가는 1분짜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영상으로 완성하여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기까지 3주의 기한을 설정했지만 나흘 만에 목표 금액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기부해준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방법을 찾다 가게 벽에 오렌지 나무를 그려놓고 그 오렌지마다 후원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써넣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아빠 엘, 가게를 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부해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다 보니 어쩌면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가게 앞에 놓을 나무틀에 문구를 적었다. 우리는 3가지 재료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하나 더, 시간. 아내는 4번째 단어가 사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게는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었고 화요일은 준비하는 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는 날이었다. 매번 길게 늘어선 줄로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빵을 다 팔아치웠다. 빵에 이름을 붙이는 건 늘 어려웠다. 키티가 매번 새로운 종류의 빵을 구웠고 한 번 구운 빵은 다시 굽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님이 지난주에 사간 라스베리 페이스트리를 찾았지만 우리는 그 빵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사과를 하곤 했다. 우리가 모두의 도움으로 베이커리를 열게 된 과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던 것 같다. 점차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로 빵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가장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생산된 것들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키티, 오렌지 베이커리에는 내 머리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심시키는 장소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정말 행복한 곳이었다. 베이커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갈 때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으로 집에서 만든 피자로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아빠 엘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키티는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키티, 우리가 걸어 올라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아빠는 뒤집은 양동이에 올라서서 모두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엄마를 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메는 듯 했다. 아빠 엘. 그해 9월에는 키티는 정신건강센터와 멀어지기로 했다. 키티는 공황 발작과 슬픔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고,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 키티는 자기에게 더 친절해지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 아니라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우선 키티의 웃음이 되돌아왔고, 전에는 묵묵히 일하는 걸 더 좋아했지만 이젠 늘 음악과 함께한다. 그해 9월에는 내게도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첫째는 키티의 교육에 대해 죄책감을 떨쳐버렸다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키티에게 맞지 않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더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키티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게 잘 풀리기를 바라기로 했다. 그리고 나도 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베이킹은 더 이상 딸을 돕는 방편이 아니라 내 새로운 직업이었다. 친구와의 저녁 식사에서 증인 서류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 옆 직업란에 베이커라고 적었다. 기분이 좋았다. 키티는 인스타그램 덕분에 멋진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며 북유럽식 호밀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12살 니콜라스가 우리 올라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밀빵을 만들다며 코펜하겐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하자 긴 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키티가 체온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이때 키티의 마음을 잠깐 읽어볼게요. 키티, 올라 할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올라 할머니는 내 옆에 서서 어깨를 맞추고는 스타터와 회색 호미를 섞어 놓은 크고 흰 볼에 내 손을 부드럽게 밀어 넣어 주었다. 손에 반죽의 익숙한 촉감이 느껴지자 다시 호흡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불타오르던 뺨의 열도 서서히 식었다. 올라 할머니의 가족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그들 덕분에 내가 일상을 벗어나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나아가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라 할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호밀빵을 만들어 올라 브레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렌지 베이커리에서 판매했다. 아빠 엘. 인스타그램은 키티에게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또한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헤맬 때마다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해 가을 이상하게도 우리 빵들이 조금씩 납작해지기 시작했다. 여름 내내 폭신폭신하고 통통했던 빵 사진을 보며 왜 갑자기 빵 모양이 변했는지 몰라 애간장을 태웠다. 그때 키티는 인스타그램에 자문을 구했다. 키티는 제일 좋아하는 베이커 5명에게 납작한 사워도우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답을 보내왔다.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았군요. 우리 반죽이 너무 차가웠던 게 문제였다. 그해 가을 또 다른 문제는 시비를 감당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우리는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시비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주방을 원상복구하라는 케이티의 최후 통첩을 받고 빵을 구울 다른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집 옆에
쓰레기통을 내놓는 작은 공터에 미니 베이커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빵 20덩이를 구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데크 오븐 구입을 놓고 아빠와 격론을 벌였지만 결과는 아시죠? 키티의 압승인 것을. 또 하나 그해 12월에는 새로운 베이커리 공간뿐 아니라 베이커리 밴 도도도 구입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공간과 도도를 얼마나 키티가 좋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키티. 나는 우리가 손수 만든 베이커리 공간이 정말 좋았다. 안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고 문을 닫으면 반죽과 이스트와 마마이트와 초콜릿 냄새가 나를 감쌌다. 아빠와 나는 좁은 베이커리 공간에서 베이커리 댄스를 추며 바쁘게 돌아다닌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대한 테이블과 오븐, 반죽기, 가게 벽장 사이를 날렵하게 지나다닌다. 아빠 L. 로컬 가게만 이용하는 일은 우리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중요해졌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이었다. 사방에 불안과 공포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키티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빵을 만드는 일뿐이었다. 키티와 나는 빵을 굽고 또 굽고 또 구웠다. 키티. 베이커리 바깥에 늘어선 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스트레스도 엄청났다.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얼른 그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치솟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녹인 초콜릿을 넣은 부드러운 브리오슈 퍼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갈색 종이 봉투에 하나씩 넣었다.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 봉지씩 나누어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덜 지겹기를 바랬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는 토요일에 특별 행사가 되었다. 덕분에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해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빵 만드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 8월이 되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쉬게 되었는데 나는 내가 약간 고장이 났다는 걸 깨달았다. 막상 침대에 누워있자니 마음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숨이 턱턱 막혔다. 피곤했지만 잠도 잘 수 없었다. 내겐 베이킹이 전부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무언가에 이렇게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전하지 않았다. 내게 베이킹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빠 L. 마침내 8월에 잠시 쉬어가기 위해 멈춰섰고 그때서야 나는 아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키티는 잠깐 손에서 이를 놓자마자 무너져 버렸다. 나는 부모로서 15살 딸을 보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다. 늘 그렇듯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구해준 사람은 아내였다. 키티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 표물러원에 참가한 레이싱 선수고 우리는 키티의 정비 담당자다. 만약 키티가 너무 빨리 달리다 트랙에서 탈선하면 그건 키티의 책임이다. 우리는 차가 잘 달릴 수 있게 도움을 줄 뿐 핸들을 잡은 건 키티다. 이렇게 예를 들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선 우리는 하루를 끝내는 방법과 한 주를 마감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문제는 너무 협소한 장소였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베이커리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마침내 스카우트 건물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사이 키티는 새로운 강아지 스카우트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강아지 스카우트와 건물 스카우트. 단단한 마음을 지닌 키티. 언제나 힘을 모아주는 멋진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베이커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6주 만에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고 함께 일할 새로운 베이커를 구하는 일만 남았을 때도 한 발 빠르게 키티는 이미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커리슈마를 찾아
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덕분에 키티는 매주 버몬 진학교에 있는 베이커리에 일하러 가게 됩니다. 아빠 엘, 키티는 다른 베이커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습득하고 활기찬 얼굴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는 애정에 굶주린 스펀지처럼 키티가 배워온 지식을 흡수한다. 내가 나이 50에 직업을 바꿔 베이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은 베이커가 된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키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암울한 부분을 겪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애당초 절망이 없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 키티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키티의 어떤 부분이 실은 이 아이에게 비범한 추진력과 결단력, 더불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능력을 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레시피는 키티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다. 키티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료와 맛을 이해한다. 키티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빵을 만들어 늘 나를 놀라게 한다. 베이킹이 중심이 될 거라는 점을 빼면 키티 인생의 다음 단계에 무엇이 등장할지 나는 감히 예상하지 못한다. 키티, 마침내 나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는 반죽의 언어로 말한다. 새롭게 일하게 된 빵집에서 내가 만든 레시피로 빵을 만들 때면 심장이 거의 몸을 벗어날 만큼 쿵쿵 뛴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던 14살 키티를 돌아본다. 그 아이에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키티의 마음처럼 제 마음도 쿵쿵거립니다. 현재의 키티 모습이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미소를 띠고 있고 어찌나 마음이 좋던지. 저도 모르게 키티의 앞날이 이렇게만 지속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책의 앞부분은 이야기로, 뒷부분은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시피에는 베이커라면 탐날 만큼 먹음직한 많은 빵들이 자세한 레시피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또 어찌나 이쁜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에는 키티와 가족들, 오렌지 베이커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특히 벽면에 후원자들의 이름을 넣은 오렌지 나무도 들어있거든요.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멋져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에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담았으니 그냥 지나치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도 다른 요리책과는 다르게 빵 하나하나에 애정이 담긴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키티가 정성과 사랑을 듬뿍 넣어 만든 레시피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라니까요. 영상으로 키티가 처음 만든 빵, 미라클 오버나이트 빵을 만들고 싶었는데 개설을 냄비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키티는 이 책에서 레시피를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라고 했지만요. 스타터가 되기까지 7일간의 여정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는데 키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워도우를 만드는 일은 마라톤을 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범주로 묶이곤 하지만 사실 사워도우는 매우 관대하며 친절하다. 사워도우 빵이 원하는 건 약간의 사랑과 존중뿐이다. 키티가 얼마나 베이킹을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 있죠? 또 재미있는 빵이 소개되었는데 오징어 땅콩부터 새우깡까지 없는 게 없는 환상적인 한국 슈퍼를 발견하여 미소된장을 넣고 구운 참깨 가득 올린 사워도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땅콩 새우깡 언제 들어도 정겹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위로를 선물해준 오렌지 베이커리. 여러분도 저와 같은 따뜻한 위로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